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진로선택 심화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김설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3단원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중 1단원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를 8차시에 나누어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은 1차시로 교과서 98쪽과 99쪽에 해당하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시나, 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읽을 때 왜 즐거움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할 희열을 느낄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 감동, 그리고 희열을 주는 문학의 기능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단원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에서는 1단원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학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기능일 것입니다. 그 기능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개념 그리고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면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언어예술로서 문학의 기능을 이해한다 입니다. 문학은 다른 예술과 한 가지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입니다. 몸짓을 통해 하는 예술은 체육이나 무용이라고 하고요. 선이나 면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술은 미술이라고 하죠. 가락이나 혹은 가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예술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중 우리 문학이 가장 다른 예술과 비교했을 때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데요. 한번 오늘 문학의 개념을 알아본 후 문학의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언어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깐 언뜻 이야기했는데 언어예술의 정의는요.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에 의해 인간이 가치 있는 경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어를 통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형상화했다는 것인데 형상화라는 뜻은요. 사랑, 우정, 슬픔, 기쁨과 같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는 정서, 느낌, 관념 등을 설명한다거나 비유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과 관련된 갈래가 속하게 되겠죠. 이 갈래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방식으로 형상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 같은 경우에는 운문으로 어떤 간결한 언어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 어떤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요. 소설은 사건, 갈등, 인물, 이러한 배경,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희곡은 소설보다도 더 첨예하게 갈등이 드러난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시나리오는 상영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그림으로 어떤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됩니다. 이러한 문학은 독자에게 인식적인 기능, 윤리적인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문학의 개념을 살펴본 뒤 공부해 보도록 하죠. 문학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학을 세 개로 나누어 봅니다. 문학의 형식, 문학의 내용, 문학의 표현인데요. 문학의 형식이란 언어를 활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문학의 내용이란 가치 있는 내용을 제재로 했다는 것이고요. 문학의 표현이란 형상화를 통해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학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 언어를 활용하여 표현했대요. 문학의 언어에는 크게 운문과 산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문과 산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들이 있겠죠? 운문은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요. 산문은 비교적 상세하고 또한 아주 현실적이고 또한 생생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학의 내용은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작가나 혹은 그 안에 시 안에 있는 화자 혹은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하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서 보시는 소재가 사랑, 우정, 그리고 가족애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 등 있겠습니다. 문학의 표현에서는요, 이 형성하는 방식이 바로 표현 기법이에요. 어떤 표현 기법이 있죠? 상징법,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인 내용들을 형상화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학의 기능입니다. 두둥. 자, 인식적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기능의 정의를 다 드러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독자가 문학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독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 어떤 내용, 어떤 주제가 담겨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식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독자는 이런 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혹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 혹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인식적 기능인데요. 한번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이해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뒤에 넘어가서 작품 하나를 통해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안도연의 세 줄짜리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여러분들 연탄재 보신 적 있으세요? 살구색으로 돼서 쓰레기처럼 밖에 쓸모가 없이 여러 개가 버려져 있는 모습들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검정색의 구멍이 뽕뽕 뚫린 연탄은 제 몸을 활활 불사질러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음식을 데울 열을 낸 후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면 살구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름으로도 쓸 것이 없어서 쓰레기 옆에 줄줄이 다 쌓아놓았죠. 이러한 쓰레기처럼 보이는 연탄재에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 적이 있느냐?
라고 독자에게 되물어 질문을 해요. 즉, 우리가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죠. 기존에 알고 있던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은 다음 연탄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히 쓰레기라고 하는 인식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겠죠. 이것이 바로 문학의, 그렇죠, 인식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윤리적 기능입니다. 윤리적 기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자가 문학 작품 속의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능. 아마 어떤 삶이 바람직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독자가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꾼 책, 내 가치관을 바꾼 책, 혹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는 내 가치관으로 삼을 거야. 우리 집 가훈으로 삼을 거야. 나 개인적인 내 인생의 한마디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자의 삶의 방향과 독자의 삶의 방향과 연관인 윤리적 기능은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윤리적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끝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주제상, 내용상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보고 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보는 흔한 우리 가족,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 맞다. 이 작품을 읽고 엄마가 날 정말 힘들게 기르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셨지. 내가 그 한 은혜를 갚아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괜히 보이는 엄마한테 마사지도 해드리고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좋은 것도 사드리고 할 수 있는 효라고 하는 가치관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 기능이란 인식적 기능과 맞닿아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특정한 가치관을 자기화시켰을 때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부모님의 삶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가장 특징이 되는 기능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독자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깨달음과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은 하나, 즉 미적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죠. 미적 기능이란 독자가 문학 작품 속에 무엇을,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자가 문학 작품 속의 미적 가치를 통해 심미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등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적 기능은 형식이나 그 표현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형식에서 느끼는 짜임새, 그리고 리듬감, 창의적인 생각, 혹은 표현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신박함, 이런 것에서 언어의 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즐거움을 느껴서 문학을 더더욱 읽게 되죠. 이러한 문학은 정서적으로 해방감, 어떤 쾌감, 이런 것을 주어서 우리 삶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번 어떤 작품이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앞에는 생략을 해두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주 긴 한겨울 동안 초록빛 그리고 연두빛 새싹을 기다리고 따뜻한 바람을 기다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그렇게 기다림 끝에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따스해진 마음과 성취감과 만족감이 들게 될 겁니다. 이 화자는 모란이 피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는데요.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기다림이 길어져도요. 그러면 기다림의 기간 동안은 행복한 순간은 아니겠죠. 조금 슬프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시기일 것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란한 봄을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조금 슬프더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찬란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죠. 슬픔은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라고 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봄이 왔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 고통들에 의해서 조금은 슬픔도 공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섞여있는 복잡한 감정을 지금 이 상반되는 두 개를 함께 공존시킴으로써 진실을,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이러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박하고 또한 즐거움이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기능을 배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조를 하나 놓았는데요. 여기는 학생이 이 시조를 읽고 감상을 표현했대요. 이 감상에서 이 학생이 얻은 문학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동짓달이 기나긴 밤을 허리를 버여요.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였다가 님 오실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자, 요 시조부터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동지는 가장 긴 밤을 의미하죠. 1년 중에 가장 길었던 밤이라고 하는 대상을 접어놓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불처럼 접혀놓는데요. 그런데 언제? 님이 오시는 밤에는 다시 이것을 접어놨다가 편대요. 그래서 그 밤을 짧게 빼놨다가 님이 오는 날 밤에 펴서 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신박하죠? 이 친구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 이 친구는요, 우리들이 아까 봤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개념을, 시간적 개념을 접는다. 그리고 편다. 접고 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인상 깊었고 깨달음을 느꼈대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그런 형상화와 관련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고르셨나요? 정답은요. 미적 기능입니다. 형상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표현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적 기능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의 개념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 문학의 기능은 그렇죠. 세 가지고요. 이러한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효용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자가 어느 효용을 기점으로 해서 문학의 기능을 판단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학습 과제는요.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 있으세요?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선정하여서 그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식적, 윤리적, 그리고 미적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과제를 한 후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차시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